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특별히 짜게 먹은 것도 아닌데 아침에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온 적, 혹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은 음식이 오히려 혈압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느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몇 가지 음식이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키고 혈압을 하루 만에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25, 30분 동안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보아온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왜 이런 음식들이 혈압을 흔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원칙과 안전한 혈압 관리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내과, 특히 심장혈관 질환과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교육적 목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매우 단순하게 말하면 심장이 피를 짜내며 혈관 속을 통과시키는 힘입니다. 물 호스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호스를 세게 틀면 물살이 강해지듯 심장이 더 큰 힘을 낼수록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스의 길이와 굵기, 즉 혈관의 탄력성과 상태에 따라 흐르는 압력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넓게 잘 열려 있어 혈액이 부담 없이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혈액이 흐를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도 압력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중년 이후 고혈압이 흔한 이유가 바로 이 혈관 노화 과정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몸에서 소금과 수분을 조절하는 곳인데,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몸은 물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체액이 늘어나면 혈관 속 부피가 커지면서 혈압 역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도 혈압에 깊이 관여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긴장, 수면 부족 등이 갑자기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튀듯이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밥 먹고 바로 쟀더니 높게 나왔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음식 자체보다 순간적인 교감신경 반응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혈압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다만 그 폭이 너무 커지거나 식후, 아침, 취침 전 등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음식, 수면, 스트레스, 약물 복용 시간 등 여러 요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음식은 먹자마자 혈압을 급하게 올리고 어떤 음식은 반대로 부드럽게 낮춰주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은 가장 흔하고 가장 빨리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단 하루의 식사만으로도 혈압이 20에서 40mP까지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그 영향이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대부분의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드시고 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짜지 않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나트륨이 포함된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젓갈류, 햄과 소시지, 라면, 즉석국, 즉석찌개, 가공된 반찬류는 한 끼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환자분은 평소 식사는 싱겁게 하셨는데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를 드신 다음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30이나 높아져 깜짝 놀라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맛있고 간편해서 무심코 자주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자극하는 튀김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은 그냥 위장에 부담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관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일시적으로 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이 흐르는데 더 큰 압력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 혈압을 단기간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외래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주말마다 치킨이나 삼겹살을 드신 후 월요일 아침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혈압은 짠 음식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 음식도 교감신경을 즉시 자극해 혈압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료수, 케이크, 과자, 빵,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혈압을 높입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60대 여성 한 분은 아침에 빵과 달콤한 커피를 드실 때마다 혈압이 흔들리는 현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염분과 조미료가 과도하게 들어간 외식 메뉴입니다. 한식, 중식, 분식, 패스트푸드 등 대부분의 외식은 맛을 내기 위해 상당량의 소금과 조미료가 사용됩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실제로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외래 환자분 중에는 평소 집밥만 먹을 때는 혈압이 안정적이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외식을 하고 나면 다음날 혈압이 높아져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 함께 먹는 안주들입니다. 술 자체도 혈압을 올리지만 술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안주들은 대부분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입니다. 게다가 음주 후 몸에서 수분 조절 기능이 흐트러지고 신장이 부담을 받으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늦게 술과 안주를 함께 드셨던 분들은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혈압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혈압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음식들로 인해 혈압이 흔들릴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혈압을 하루만 해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혈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음식, 식습관, 조리 방법, 하루 루틴까지 함께 이해하셔야 혈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라벨을 확인하고 조리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음식을 살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집밥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 양파, 후추 등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염분 조절이 더 엄격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굽기, 찌기, 삶기 같은 조리법을 활용해 지방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 등심이나 안심 같은 살코기를 선택하시고
껍질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기름의 양도 조절해야 하는데 식물성 기름이라도 과하면 혈압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기름기를 먹어야 체력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는 양보다 질의 문제이며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견과류나 생선 같은 식품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과 설탕이 많은 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 케이크, 과자, 달콤한 커피, 탄산음료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으며 간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탕이 적은 과일이나 삶은 고구마 또는 무가당 요거트 같은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달콤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식후 새운 오름이론 시조지 멀리 2분 산책을 통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과 당류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의 조언에 따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외식과 배달 음식을 먹는 빈도를 줄이고 선택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나트륨과 조미료, 포화지방이 많아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식할 때는 메뉴를 고르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이 있는 메뉴보다는 볶음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밑반찬은 양념이 많은 것보다는 담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양념이나 소스를 최소화해 드시고 양이 많다면 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포장해 다음 끼니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식을 하게 될 날에는 그 전후 식단을 더 가볍고 싱겁게 조절하여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주를 줄이고 특히 야간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술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고 신장 기능을 교란해 체액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대부분 짜고 기름져 있기 때문에 혈압을 이중으로 높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고 한 번 마실 때 양도 소주 기준으로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안주는 간단한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술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의 대처법을 미리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통이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는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 5mek 반사또 10분 안정한 뒤 혈압을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혈압이 평소보다 23성 이상 높게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5분 간격으로 2, 3번 재서 평균값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급하게 걷거나 몸을 움직였던 상황이라면 10분 이상 휴식 후 측정해야 혈압의 변동이 과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날에는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바로 줄이고 물을 천천히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단기적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혈압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각 음식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두면 혈압 관리는 훨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하나의 생활 계획으로 묶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일 관리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일주일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고혈압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뿐 아니라 혈압 변동이 잦은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고 일상에서 무리 없이 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몸의 균형을 다시 잡는 날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주말 동안 외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실 일이 많았다면 월요일 아침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죽이나 채소 중심의 가벼운 식사로 시작하십시오.
점심은 나트륨이 적은 단백질 식사, 예를 들어 생선구이나 삶은 닭가슴살에 채소를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국물 요리를 피하고 소량의 잡곡밥과 고기나 생선을 단순한 양념으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은 수분 균형을 신경 쓰는 날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가능하다면 소금이 적은 미역국처럼 가벼운 국과 채소 반찬으로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양념을 줄인 한식 위주로 구성합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보리차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요일은 외식을 피하고 집밥을 중심으로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계란, 두부, 채소 같은 기본 재료를 활용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점심은 가능한 한 간단한 구성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만약 외식을 해야 한다면 음식이 나왔을 때 양념을 절반만 사용하거나 국물은 거의 먹지 않는 등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식사 후 시어론 처른트지 서브런이 최소한 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단 음식을 줄이는 날입니다. 빵이나 케이크, 음료수 대신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 같은 간식을 선택해 보십시오. 아침에 달콤한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날만큼은 블랙커피나 연하게 타서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 중 혈압의 출렁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요일은 주말을 대비해 식습관을 다져두는 날로 활용해 보십시오. 아침은 단백질 위주로, 점심은 짭짤한 메뉴를 가능하면 피하고,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외식 또는 모임이 있다면 금요일 저녁을 특히 가볍게 조절해 두는 것이 혈압 변동을 줄여줍니다. 물 섭취도 규칙적으로 유지해 과도한 체액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현실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하되 기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이나 모임이 있는 경우 메뉴를 선택할 때 나트륨과 기름기를 최대한 줄이는 기준을 유지하시고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으로 몸의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주말에 혈압이 오르는 분들은 아침에 혈압을 한번, 오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다음 주 식단 조절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일주일 계획을 꾸준히 반복하면 혈압이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패턴이 서서히 줄어들고 하루 중 혈압 변화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식사량과 나트륨 섭취를 조금씩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안정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인 식이 조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뿐 아니라 칼륨과 단백질 섭취도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 심부전, 부정맥 같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식이 조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약물 복용 시간, 체액 관리, 혈당 조절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다음으로 혈압이 갑자기 1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어지러움, 심한 두통, 호흡 곤란,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응급 증상은 단순 식이 문제뿐 아니라 혈관 경직, 심장 기능 이상 혹은 약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증상이 미세하게 나타나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지 않던 분도 스트레스, 탈수, 과음, 수면 부족 같은 요인이 겹치면 갑작스러운 고혈압 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소 혈압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거나
식후 또는 아침에만 유독 높아지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가정혈압을 꾸준히 기록해 주치의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늘리지 말고 혈압이 유난히 높은 시기가 반복된다면 의사와 함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나 건강보조식품과 약물이 상호작용해 혈압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 제품을 드시기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혈관과 심장의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높게 나온 것만으로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되거나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을 하루만 해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이를 피하고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나트륨과 기름기, 단 음식처럼 혈관을 억지로 긴장시키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외식이나 야간 음주처럼 혈압을 쉽게 흔드는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당황하기보다 올바른 측정법과 간단한 완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많은 경우 스스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편안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혈압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혈압 관리 시리즈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